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 또 멍 때리고 가느니, 그죠? 뭔가를 열심히 또 주절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거, 그죠? 질문하신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을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좀 하이 레벨, 너무 좀 고차원적인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 뭐 이런 부분. 트럼프 왜 이래요? 그죠? 왜 이럴까요? 모르죠. 그거는 트럼프만 알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트럼프는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틀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는 트럼프가 미국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뭐 관세라는 것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관세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구조를 완전히 또 근간을 뒤흔드는, 또 역행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많았죠. 그죠? 관세,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이 집중됐죠.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아니고 중국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조였어요. 근데 실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는. 그죠? 뭐 관세 관세가 무슨 그죠? 토카 게임도 아니고, 관세 뭐 25% 하니까 25% 받고 25% 더 하면 그 50%에 또 25% 더 계속 그런 주고받고 말장난 하다가 임기 끝났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뭐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 버린 어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관세라는 거,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미국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 글쎄요, 이거는 제가 어떤 좀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제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죠? 기축통화도 보면 힘의 논리죠. 그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래 좀 변해가요. 뭐 영국에서 또 영국이 부과하는 그 세금에 저항을 했어. 미국이 들고 일어나고 영국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분리 독립, 그리고 2차 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뭐 근본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어쨌거나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달러다. 근데 물론 영원한 건 없어요. 언젠가는 달러도 그 패권의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때를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그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근데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어떤 무역이라는 걸 하죠. 무역을 하는데, 그럼 그 무역을 할 때, 그죠? 옛날처럼 물물 교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쌈박한 뭔가 경제수단, 교환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화폐죠. 어찌 보면 인류의 경제라는 개념이, 그죠? 경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빨리 정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화폐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만큼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화폐다 할 만큼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기축통화는 또 기축통화 나름의 기능이 있거든요. 걔가 해야 될 이유, 목적. 그러면 기축통화는, 그죠? 어찌 보면 미국의 특권이에요.
그게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기축통화 국가는 화폐의 흐름이 잘 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요. 기축통화가 아닌, 그죠? 저 베네수엘라 화폐 이런 것들은, 그죠? 트럭에다가 돈을 한가득 싣고 가야 뭐 스벅 커피 한 잔, 그죠? 뭐 그런 정도로 화폐의, 그죠? 어떤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화폐가, 그죠? 힘을 받으려면, 가치를 하려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그 기능을 충실히 완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 국가는 달러를 찍었어.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 기축통화 국가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어요. 열심히 찍어요. 근데 무한정 자기 마음대로 막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뭐 규칙을 정해둔 거죠. 미국은 그 달러를 찍어낼 때 국가에서, 그죠? 책임지는 부채 한도란 거를 정해뒀어요. 그 범위 내에서 달러를 찍어요. 그런데 찍다 보면 그 한도를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또 한도를 늘리죠. 늘리면 또 그만큼 찍어내고,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럼 그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가 또 사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오다를 주죠. 미국이 중국한테, 야,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 그럼 중국은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럼 미국은 달러를 줘요. 그러면 중국은 그 달러를 모아서 현금으로, 현찰로 다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뭔가 안전한 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미국 국채다. 그래서 또 미국 국채를 사줘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부채한도를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그죠? 또 달러를 많이 벌었던 중국, 일본, 뭐 이런 외국 다른 나라들이 사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구조 속에서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의 역할, 또 세계 경제는 잘 돌아가고, 그게 어떤 기존 개념이죠. 원리.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어떤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뭐 세상은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죠? 이 달러는 끝없이 어떤 수요가 발생해야 돼요. 그게 국채로서 매입을 해주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달러를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때로는 세상이 어지럽고, 그죠? 불안하면 안전자산이다 해서 또 많은 국가들이 달러, 그죠? 미국 국채를 또 매수를 해요. 안전자산이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그런 식으로 때로는 경제 호황이 미국의 국채 수요를 늘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전쟁이 안전자산이 돼서 달러 수요를 늘릴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다른 나라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중국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니까 우리가 일강할래, 우리가 기축통화할래, 우리도 기축통화할래, 중국이 가장 위대해. 그러면서 기축통화 국가에 도전을 해요. 미국은 그거를 절대 용납 못하죠. 그러니까 그 고리가 깨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균열이 가죠. 그러면 그 싸움 속에서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어떤 싸우는 방법을 택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약점 중에 하나인 국채,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안 사줘요. 안 사주고 또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것도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일종의 경제적으로 미국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그죠, 미국 국채를 팔아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또 금덩어리를 사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국제 금값이 그죠, 예전에는 금값이 한돈 무조건 5만원 이런 개념이었는데 어느 순간 끝없이 올라가요. 그는 전부 그죠, 미국 국채를 버리고 그 대신 금을 사들이는 어떤 중국이 그죠, 막대한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중국 국민들도 한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위안화가 언젠가는 쓸모없는 화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느니 안전한 금덩어리를 빨리 많이 사둬야 되겠다. 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근데 문제는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세라는 것은 그죠, 교역을 다 차단시켜요. 교역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수출 무역 거래를 해서 많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 달러로 미국 국채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 고리가 지금 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전같이 그죠, 미국도 미국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가 미국 국채를 사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 국채, 미국 달러를 소화해주는 그죠, 새로운 수단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거 그죠. 저는 약간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 일루미나티, 뭐 음모론 이런 것처럼 세상에 없던 물건이 탄생을 할 때는 결국은 항상 뒤에는 미국이 있고 달러가 있고 그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사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좀 해석이 잘 돼요. 이런 물건이 왜 생겼지? 우리가 비트코인 이게 대체 어디다 써먹는데? 대체 얘의 가치는 뭔데? 회사가 있어, 자산이 있어, 기술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거잖아. 누군가는 그랬죠. 비트코인, 바보가 더 바보한테 비싸게 퍼넘기는 게임이라고. 그게 비트코인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어쨌거나 저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달러를 소화해주는 하나의 매체 수단이다. 근데 요즘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뭐가 하나 또 특히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또 오죠. 이 역시도 똑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달러를 소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그죠? 어떤 그런 거다. 어쨌거나 이 어떤 트럼프가 시도하는 이 관세가 과연 미국을 부유하게 해줄 것인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죠. 관세, 이제 감세,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돼. 그 세수를 채우는 방법이 관세야. 그래서 그 관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 이런 전략이죠. 근데 과연 이게 본인 생각대로 순탄하게 잘 될지 아니면 대혼란을 만들어내 버릴지, 그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우려스럽다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관세 정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물건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까 25% 올랐어. 자고 일어나니까 50%가 올라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부분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물가라는 것은 0점, 그죠?
0.1% 싸움인데, 그런데 자고가 일어나니까 물건값이 막 25%, 50%씩 올라 있어. 그럼 이게 물가 통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팔릴까요?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 생각,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막 뒤집어 버려. 이런 세상이, 그죠?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 지금 물가라는 것은 힘의 논리다. 미국, 트럼프, 강력한 군사력과, 또 큰 시장, 우리 미국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면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일단은 관세 25% 맞아라. 그죠? 이게 트럼프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경제 논리는 없어요. 경제에다가 정치와 힘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쨌거나 대혼란이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나니까 물건값이, 의약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핸디캡이죠. 또 중국한테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무서워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오 분야, 의약품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겁을 내죠. 중국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 그럼 결국은 미국도 지금 뭐 관세다 뭐다 하지만 그 주요 타겟은 결국은 중국이 되거든요. 그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경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양자, 그 다음에 뭐 의약품, 이런 식으로 단계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품목은 반드시 관세나 이런 폭탄을 맞는다, 또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답은 없어요. 이 관세 정치가 얼마만큼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실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물가가 올랐는데 뭐 오름폭이 뭐 2.1에서 2.2, 2.3 이 싸움이 아니고, 물가가 올랐는데 뭐 한 2.1에서 갑자기 뭐 13, 물가 인상률이 뭐 25 이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 관세 정치로 가버리면. 보편 관세, 그죠? 대한민국 모든 물건은 25% 관세를 플러스 알파 해라, 플러스 해라. 거기에 또 품목별 관세가 따로 붙어. 지금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0%.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속에서 과연, 그죠? 경제라는 게 돌아가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는 건 뭐죠? 타코. 겁쟁이 트럼프.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거죠, 말. 세상은 이제 안 믿어요, 트럼프를. 양치기 소년. 걔는 어차피 구라야. 계속 연기해. 3월달 했다, 5월달 했다, 그죠? 또 7월달 했다. 7월 8일 되니까 또 뭐래요? 8월 1일까지 하죠. 근데 8월 1일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타코야. 그냥 적당히 쇼만 해줘. 쇼만 해주다가, 그죠?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하면 됐는데, 대부분 나라가 제일 만만한 게 뭐죠? 미국에 천연가스 사줄게. 어차피 쓸 거. 그죠? 뭐 중동에서 사오나, 러시아에서 사오나, 어디에서 사오나, 어차피 사용해야 될 거. 천연가스 사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뭐 그렇다고 미국은 트럼프한테 맥도날드 사줄게, 스타벅스 사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 빼고 스타벅스 빼고 뭔가 좀 품이 있는 거, 뽀대나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 비행기 이야기를 해요. 보잉 비행기 사줄게. 요것도 처음에 들으면요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실상은 아니죠. 왜?
비행기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가 지금 주문하면 내가 3년 후에 인도할게. 5년 후에 인도할게. 5년 후에 5년 후 매월 며칠까지 우리가 비행기 받기를 원해.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꿔버리면 되죠.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 세계는 트럼프를 탁월하고 비아냥거리고 그죠? 놀려요. 그러면서 또 전략은 뭐죠? 저 영감은 건드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예. 트럼프가 이거 해줘. 예. 이거 해줘. 예. 무조건 말만 해주면 된다. 뭔가를 먼저 줄 필요는 없다. 먼저 줘봐야 일본처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말만 예에 비를 맞춰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은 트럼프 사용법을 이제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관세 뭐 25% 아니면 뭐 품목별 관세 의약품 200% 뭐 상관없어. 어차피 말뿐이야. 그냥 놀아줘. 트럼프가 그냥 반도체 품목별 관세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하면 그냥 놀라는 척 해줘. 우와 200%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쇼만 해줘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끝난다. 트럼프 사용 방법을 세상이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은 주시장은 혼란스럽지 않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러면서 임기기간 동안 그냥 버티지 않을까. 뭐 나름 이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죠. 답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겁내지 말자. 뭐 너무 공포 속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